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폴 라파르크의 게으를 수 있는 권리라는 책인데요. 일단 폴 라파르크는 칼 마르크스의 딸인 라우라와 결혼을 했고요. 엥겔스나 칼 마르크스처럼 사회주의 운동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70세가 넘는 나이에 자살을 함으로써 삶을 마감한 인물인데요. 그가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이 사회에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자살을 함으로써 삶을 마감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장례식에 블라디미르 레닌이 등장함으로써 한 번도 이슈가 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책은 200페이지가 안 되는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안에 폴 라파르크가 말하는 노동력, 즉 게으름에 관한 내용은 92페이지까지 되지가 않고요. 나머지는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 항공운항, 그리고 여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로 구성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폴 라파르크가 말한 게으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느림, 나태함,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병적으로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을 안 하고 빈둥거리고 있는 것이, 그저 먼 산을 바라보며 차 한 잔 마시는 것이 나태해 보이고 게을러 보이나요? 하지만 원래 노동이라는 것은 노예만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자유인들은 필요한 만큼만 사고 필요한 만큼만 먹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정력을 자신의 육체나 정신을 단련시키는 것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노동을 다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노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현대의 자발적 노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노예이기를 자초하는 걸까요? 왜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걸까요? 1800년 이후 자본주의가 한참 자리를 잡고 있을 무렵에 사회는 모두가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자신의 모든 정력을 사회 발전과 깎았는데요. 물론 그로 인해서 장점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졌다라는 것, 풍요로워졌다라는 것. 여기서 폴 라파르크가 말하는 것은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일을 함으로써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자라는 겁니다. 잠시 멈춰서 자신 스스로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의 생각인데요. 고대 철학자들은 노동에 대한 경멸을 가르치면서 노동은 자유인을 타락시킬 뿐이다 라고 설파했고요. 시인들은 최고의 선물은 게으름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문명이 지배하는 국가에서 노동자 계급은 2세기 동안 크나큰 고통을 견뎌야 했죠. 초반에 필점 이상의 통상무용론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노동에 대한 자립심과 자부심의 열정은 많은 사람들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빈민들을 이상적인 작업장에서 수용할 것을 제한하고 하루에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12시간에서 16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몇 킬로미터를 걸어서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고 또 몇 킬로미터 걸어서 다시 집에 와서 쉬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그들에게 주말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일요일에도 예배가 끝나면 다시 가게의 문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노동을 하는 삶을 선택하였고요. 자발적 노동을 함으로써 그 자발적 노동은 현대까지 이어져 왔고요. 지금 우리 시대까지 이어져 오는 자본주의의 노예는 한마디로 노동의 세기, 고통, 불행, 부패의 세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은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노동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의 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동을 필수적인 것처럼 그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시키듯 이야기를 했고요. 경제학자들의 말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던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은 노동의 제한과 몸과 마음을 교환함으로써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경제 발전을 향해 가던 것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고 산업의 위기로 들이닥치면서 사회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 과잉이고 소비자는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노동자들은 그저 만들기만 했고요. 자본가들만 노동자들이 만든 생산품을 구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에 비해서 소비량이 적다 보니까 세계는 식민지 지배에 앞장서게 되었고요. 이는 곧 세계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게 되었고 노예징역이라든지 식민지 지배,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바로 자본주의의 실패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가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은 프롤레타리아들은 자연의 본능으로 돌아가서 매우 형이상학적인 법률가들이 꾸며낸 부르주아 혁명가의 인권선언보다는 1000배는 더 신성한 이 게으를 수 있는 권리를 선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루에 3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정력은
책은 한가로움과 축제를 위해서 남겨두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공급 과잉의 문제는 노동자들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자본가들도 똑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폴 라파르크가 주장하는 것은 노동의 시간을 감축함으로써 노동자들도 소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서 많은 실업자들이 늘어났고 그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과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죽음 아니면 노동을 달라고 봉기를 일어섰죠. 이것이 바로 노동혁명입니다. 현대로 넘어와서 현대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소비를 함으로써 행복감을 찾고 있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선 경제적인 수단이 필수적으로 작용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는 여유 있는 사람과 여유 없는 사람을 판단하는 수단이 자본이 되었고요. 내면의 여유로움을 볼 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영혼이 빈곤한 자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결코 여유로운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처럼 고대 철학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적당히 먹고 적당히 하루하루를 살아갔기 때문에 열등감이라든지 자존감, 비교라는 단어와는 좀 거리가 있는데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좋은 차를 타고 지나가면 부러워하고 그 부러워하는 동시에 열등감을 갖고 자신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며 타인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능력을 잃고 자신의 여가 활동도 자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믿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은 피폐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이 바로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폴 라파르크의 게으를 수 있는 권리는 사실 노동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평등함을 주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이 평등함은 오히려 역차별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열심히 노력한 자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노력하지 않은 자는 노력한 자만큼의 대가를 바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쓴 18세기의 사회적 배경을 본다면 폴 라파르크가 생각하는 그 노동, 즉 노동의 권리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썼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현 시점, 현대에서 이 책을 조금 생각한다면 자본주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여유를 통해서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고 멈춰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나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예과 생활을 하면서도 자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폴 라파르크의 사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결코 자본과 교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게으를 수 있는 권리, 폴 라파르크의 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의 삶이 궁금하시면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